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미국에서는 마스크 사용에 대한 착용 중단 후에 오히려 병원 호흡기 감염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용 들어보시고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현재보다 중국 관세에 대해서 2026년까지 앞으로 3배를 더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유기견을 구조하고 비행 중이던 한국계 자원봉사자가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승객이 짐을 좌석이 선반에 올릴 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내년서부터 전자담배의 흡연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많이 사용하고 계신 한국인분들도 꼭 조심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7일 동안에 무료 나눔을 하는 것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도전을 한 한국 유튜버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 자동차의 창문 그리고 본네트 꼭 조심하시고 신경을 한번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뱀이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줍는 노인이 외제차를 긁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2일의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이 한 주간의 건강 물론 하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들의 과정과 결과가 긍정으로서 듬뿍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마스크의 착용을 중단한 후에 병원의 호흡기 환자들의 또 감염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나라마다 좀 특징이 있죠. 미세먼지 그리고 공기가 좀 안 좋은 나라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더 마스크의 착용률이 좀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이 군집이라 그러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전면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와 마스크 착용 규정이 종료가 된 후 병원 내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25% 정도 급증을 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대의 시어도어 R. 박스 교수팀은 2일 미국의 의학협회 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서 코로나19 검사와 마스크 정책에 따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및 병원 내 감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의대의 브리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시스템 내의 10개 병원은 2023년 5월에 검사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종료한 뒤 겨울철에 호흡기 바이러스에 급증한 2024년 1월 의료진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입원 환자는 64만 1,483명, 여기에서 이제 여성은 35만 7,263명, 대략 55.7%였고요. 나이는 평균 61세였다고 합니다. 즉 폐경기와 또 갱년기에 접어든 이후가 가장 많았다는 얘기겠죠.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자는 지역사회의 감염이 3,071명이었고 병원 감염이 2,07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은 이제 오미크론의 유행 기간의 검사, 마스크 착용 종료로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25% 증가를 했고 의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재개로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33%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 건강은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의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병원에 출입이 잦으신다 싶으면 뭐 가뜩이나 마스크를 안 쓰더라도 호흡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 이 겨울철 또 환절기 이런 때에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결정일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참고가 되시면서 여러분의 생활에 어떠한 결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현재보다 중국 관세에 대해서 2026년, 그렇다면 이제 한 달 후가 되면 2025년이죠. 그러면 한 2년 사이에 3배로 스텝 바이 스텝 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에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지만 대규모 보편 관세 대신에 특정 타겟을 겨냥해서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 산하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보고를 인용해서 관세 수입과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세 부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11.7% 수준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 자, 이것은 2023년 수입 기준으로서 보는 건데요. 이 대중국 관세가 내년 7월쯤 20.2%로 오르고 2026년 3월쯤 28.2%에 이어서 2026년 9월께 36.2%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예측 불가능성이 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중국 관세 수준이 3단계 인상을 거쳐서 현재의 3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서 잠옷, 볼펜 등 소비재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 수준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제안했던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에 대한 또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고 2026년 9월까지 자본재, 중간재 등 타겟이 된 상품군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현행 25%인 이들 제품의 관세 수준을 75%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죠. 당연히 오르죠. 100불 하던 게 이제는 130불, 140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관세만 딱 결정이 된 퍼센트가 되나요? 아니죠. 중간 마진이라는 게 또 들어가고 중간에 수수료, 도매와 소매, 리테일의 가격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한 경우로 발생을 해서 뭐 100달러짜리가 150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느 특정 제품이라면 좀 대비도 하고 또 감수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제품이 아닌 게 있나요? 하물며 자동차, 로봇, 뭐까지 전부 다 중국산인데 말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면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발표 내용일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유기견을 구조하고 가던 중에 비행 중에 이 한국계 자원봉사자가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계 조종사인 석김 씨인데요. 49살입니다. 이 석김 씨가 미국에서 유기견 구조 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AP통신, 뉴욕타임즈, 팍스뉴스 등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리사라는 이름의 강아지 등 3마리의 유기견을 태우고 미국의 메릴랜드주에서 뉴욕주 알바니로 비행을 하던 중 추락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김 씨는 4년 전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동물 구조단체인 Pilot and Purse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재난 지역에 있는 유기견과 유기묘를 동물보호소로 이송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에도 김 씨는 여느 때와 같이 구조활동을 위해서 이륙을 했습니다. 이날의 여정은 강아지 리사를 비롯한 3마리의 유기견을 태우고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뉴욕주 알바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캐츠킬 산맥 상공을 지날 무렵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강아지 리사도 숨을 거뒀습니다. 나머지 강아지 2마리는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요.
구조 당국은 사고 다음날 캐츠킬 주립공원에서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고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자세한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와 함께 일을 한 페니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회고를 합니다. 에드워즈는 그가 올해 허리케인 헬렌으로 피해를 본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일에도 참여했다라며 동물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그는 지역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김 씨를 기리기 위해서 강아지 리사를 화장하고 남은 재를 집 뒷마당에 묻었다고 합니다. 먼저 떠난 반려견의 유골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김 씨의 딸 레아라는 16살인데요.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비행에 나설 만큼 리사에 대해서 각별했다라며 우리는 리사를 계속 보살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사람들은 세상을 먼저 떠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못되고 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사느냐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또 인명이 제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 한인으로서 또 프라우드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어떤 본보기가 되어왔었던 분인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가 국제선으로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탑승을 한 다음에 기내에서 짐칸에다가 좌석 위에 있는 짐칸에다가 조그만 캐리어를 올리죠. 어떤 경우는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사들은 승무원분들이 여성이 더 많죠. 그런데 젊은 여성분들이라고 하지만 짐을 올리는데 굉장히 힘겹게 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승객이 짐을 좌석 위에 선반 위에 올릴 때 도움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짐을 좌석 위 선반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도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서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화물을 기내 좌석의 위 선반에 보관을 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라고 이일 밝혔는데요. 그동안에는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승무원이 수화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잦아서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라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화물의 수납을 돕는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아울러서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수화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화물의 무게 제한 규정, 즉 10kg 이하의 내용을 엄격히 적용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비행기 화물칸에 따로 싣는 위탁 수화물로 붙여야지만 하죠. 만약에 다들 아실 텐데 이 사실 꼭 알고 계셨다가 아시아나항공으로 연말에 한국을 방문하시거나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왜 안 해줍니까? 지난번에까지 다 해줬는데 말이 됩니까? 나 힘 없어요. 나 머리가 아파요.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저와 함께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른 전 세계의 상식과 정보 내용과 또 시사 내용을 접하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주변에서 아시아나항공으로서 내년 1월 2일 이후에 여행을 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 이 내용 전달을 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자담배의 좋은 점들을 생각해서 태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끊어야지 하면서도 말로만 끊게 되고 머리로는 끊지 못하고 입으로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내년서부터 전자담배를 금지합니다. 우리 한국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또 내용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내년서부터 전자담배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등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1일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국회는
내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의안을 표결 참석위원회 96% 찬성으로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담배의 생산, 판매, 수입, 보관, 운송,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서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국회는 정부에 전자담배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가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인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11일 다오홍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자담배의 해로움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 전자담배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란 장관은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잠재적인 건강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에 따르면 2020년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 14살 이상의 성인의 전자담배 이용률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빠르게 높아졌고 또 15세에서부터 24세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얘기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한국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특히 여성의 흡연율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하튼 베트남에서는 금지가 된다. 금지가 된다는 소리는 법으로 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참고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7일간, 즉 풀루 일주일이죠. 무료 나눔을 하는 것으로만 먹고 살아보겠다라고 도전을 한 한국 유튜버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유튜버가 무료 나눔의 음식만으로 일주일간 끼니를 해결해보는 미션에 도전을 한 후 후기를 공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버 한체스는 7일간 무료 나눔으로 먹고 살기라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이죠. 당근마켓.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이용자들이 무료로 나눠주는 음식만으로 식사를 하는 스토리를 담은 영상입니다. 도전 첫날 한체스는 무료 나눔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는 당근에서 몇 시간 만에 베트남 쌀국수와 육회 비빔밥을 발견했지만 이미 다른 이용자가 예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던 중 한체스는 오트밀을 나눈다는 글을 발견하고 얻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또 잠시 후에는 쿨피스 음료를 무료로 얻었습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정말 감사했다라며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을 한 기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날 신생아용 초유밀 분유와 벌레 먹은 쌀을 나눔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에는 잡채라면 2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분유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한체스는 분유를 끓는 물에 먹어보더니 아기 때는 잘 먹었을 텐데 비린맛이 있다라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4일차 날에는 아침부터 고군분투하던 중 싹이 난 고구마와 감자를 얻습니다. 한체스는 일어나자마자 점심까지 계속 봤는데 없습니다. 1분이라도 안 보면 얻을 수 없습니다. 몇 초 만에 예약이 꽉 찹니다라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 당근마켓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 설정을 합니다. 지역 설정을 하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설정을 하게 돼서 당근마켓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료로 음식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거죠. 6일 차에는 뜻밖의 행운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물은 샤인머스켓을 무료로 나눔한 것입니다. 또 모르는 분이 계실 텐데 이 샤인머스켓은 포도입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죠. 한체스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다라며 물렀다고는 하지만 너무 좋았다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7일 차에는 고구마와 감자 등 이미 나눔받은 음식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7일간의 도전을 마친 한체스는 첫날에는 정말 막막해서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 정도의 나눔을 받아서 정말 신기했다고 후기를 전합니다. 그는 저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7일 동안 저를 하루하루 굶지 않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아직은 살만하구나 라고 느꼈다며 그리고 음식이 아니더라도 무료 나눔을 해주신 분들이 꽤 많았다고 말을 합니다. 한체스는 끝으로 7일간의 이용자들이 보내준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햄버거 세트를 당근을 통해서 나눔을 했습니다. 그는 저도 나눔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가장 필요할 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데 절실하게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내 필요했었던 거를 주는 때만큼 감동은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저도 한 40년 정도 전에 어느 외국에 가서 정말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그런데 이 노트북은 신형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서만 좀 작성할 수 있는 노트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년 전에 그 노트북을 구할 길이 없고 새로 사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군가 저에게 그 마음을 알고 한 10년 된 노트북을 전해주더군요. 물론 그 당시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문서를 작성하는 데 더 활용을 한 일이었는데 정말 저도 그렇게 감사할 때가 없었던 그 마음을 느꼈던 그 시절이 있기도 했습니다. 차의 창문을 장시간 열어두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동차 하부, 본네트 하부 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건 세상 모르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지 시각 1일 영국의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찰은 전날 멜버른 동부교외 고속도로에서 맨발 차림의 여성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서 멈춰달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만난 여성은 운전하던 중 발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고 이어서 뱀이 다리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큰 충격에 휩싸인 여성이 뱀에게 물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급대의 출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여성에게는 물린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구급대는 추가 진료를 위해서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멜버른 지역의 뱀 사냥꾼인 팀 난닝가를 불러서 승용차를 수색했는데 맹독성 뱀인 호랑이 뱀이 핸들 아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도로를 지나가던 운전자들은 뱀이 포획되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황당하다는 모습으로 반응의 내용이 보였고요. 경찰은 이에 대해서 여성이 놀랍게도 뱀을 피하면서 다른 차량 사이를 뚫고 나와서 갓길에 주차한 후 안전하게 탈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시속 80km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난닝가도 여성이 어떻게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여성이 정말 무서웠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여성이 빅토리아주 남서쪽에서 운전을 해왔고 그 지역에서 뱀이 차 안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호랑이 뱀은 빅토리아주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포함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맹독성 뱀이라고 하는데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스멀스멀 내 오른쪽 발 악셀러레이더 있는 쪽에서 뭐가 기어올랐다. 순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이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성은 상당히 지혜로웠던 모양입니다. 자, 이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즉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한번 가정을 세워보시고 영상을 들으시면서 한번 인생에 대해서 그래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러한 방향들이 있으실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페이지를 줍는 노인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 페이지의 가격은 리어커 한 다발을 끌고 가봐야 요즘에 3,000원, 5,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제차를 긁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차해놓은 차량에 날카로운 것으로 긁히는 피해를 본 차주가 범인이 리어카를 끌면서 페이지를 줍는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잡잡함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된 차 긁고 간 사람 잡았는데 님들은 어찌 하시겠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아이와 함께 옆 동네 빌라 주택들 사이에 위치한 키즈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 바로 앞에 주차한 후에 2시간 놀고 나오니까 운전석 뒷문과 펜다 쪽이 날카로운 물체로 긁히는 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본 A씨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페이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마주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자신의 차를 리어커로 긁고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경찰이 누군지는 수소문해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변제 능력이 없으며 형사고소나 처벌이 어렵다며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씨는 차주죠. 당혹감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이어서 경찰이
나한테 은근히 누군지 찾아볼까요? 이러면서 내가 됐다 하기를 바라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경찰이 잡아봐야 소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지 찾아봐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이 차 주인이 아니 괜찮습니다.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A씨는 차주입니다. 폐지 줍는 분이 변제 능력도 없을 테니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사과라도 받고 싶었다. 폐지 줍는다고 다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인가 라고 싶고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차는 외제차지만 비싼 건 아니다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면 넘어가겠다. 없는 사람 쥐어짜는 건 자제하겠다. 괘씸하게 생각하면 각박해지고 순수하게 생각하면 여유롭다.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때때로 관대함을 쓰겠다. 하지만 여유가 없으면 관대함을 쓰지는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전합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의 누리꾼들은 소송은 안 하더라도 찾기는 해야지. 여태까지 차 몇 대 긁었는지 앞으로 몇 대 더 긁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만나서 사과받고 앞으로 조심하라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은 안 받아도 그냥 넘기면 또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접수는 해야 될 거다. 그 할아버지가 진짜 가난한지 취미로 그러는지 어떻게 하냐. 보상을 받아야 하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 사과라도 받아야 한다라는 등의 최소한 사과는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는데 크게 보죠. 그냥 뭘 찾기는 내가 오늘 하루 운이 이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할아버지 긁고 갔으면 종이라도 좀 써놓고 갔으면 모르는데 아니면 저런 분들은 다른 데 가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과라도 받고 그분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물론 변제는 요청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요. 저는 결론이 뻔합니다. 그냥 오늘 내 운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말겠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 받는 스트레스, 대화를 하다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상대방이 나오는 감정이나 태도에 따라서 더 우라통이라는 게 터지겠죠. 그런 걸 그냥 굳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 오늘 운이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내 나름대로 수리를 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좋아요 달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